원순열부터 나오는데, 원순열 개념부터 잡아보자. 자, 당신들 원순열을 먼저 정확하게 안 잡아. 모르니까 설명 듣겠지. 원탁자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 원순열을 갖다가 우리가 원탁에 돌아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원순열이라는 게 원탁에 돌아왔으면 원순열이면 이런 네모난 탁자에 앉으면 원순열이 안 되겠지. 그런 논리로 따지면 원순열이라는 게 원탁에 돌아앉아서 원순열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개념이 아니야. 다만 이제 원탁에 돌아앉았을 때 특징과 비슷하다는 거지. 자, 예를 들면 이제 설명할게요. 원순열에 대한 개념을 잘 잡으세요. 자, 아까 개념을 좀 철학적으로 잡자. 자, 당신들이 이렇게 앉아있잖아. 이렇게 앉아있지. 다르게 앉아있는 거지. 당신이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 다르게 앉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보면 봐봐. 그러니까 가연이가 이렇게 맨 처음 이렇게 앉고, 그 다음에 민경이, 그 다음에 다정이. 이렇게 앉은 거랑, 민경이가 이렇게 앉고, 그 다음에 가연이가 이렇게 앉고, 그 다음에 다정이가 이렇게 앉은 것은 서로 다르게 앉는 거 맞나? 네. 맞지? 자, 그럼 보자. 원탁에 윤경이, 그 다음에 가연이, 다정이 이렇게 앉은 거랑 요 원탁에 윤경이, 그 다음에 가연이, 그 다음에 다정이가 이렇게 앉았어. 얘들은 같은 경우가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 그럼 물어보자. 왜 같은 거야? 돌리면 같은 돌리면 같은 거야? 근데 왜 돌리는데? 돌려도 옆에 그냥 다 똑같으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요? 이건 안 돌리나요? 만약에 이게 가연이, 민경이, 다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뒤집으면 돌리면 안 되나요? 얘는 왜 못 돌려요? 뭔가 이렇게 대칭이 안 돼요. 아니, 만약에 그러면 가연이, 민경이, 다정이 있었으면 그러면 만약에 이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왜 안 돼요? 양옆에 사인 바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걸 민경을 중심으로 해서 빙그로 돌리면 네? 어차피 사람은 똑같으니까. 맞잖아요. 다정이가 올라 왔고, 가연이가 올라 왔으니까. 이거 민경을 중심으로 해서 빙그로 돌리면 안 이게 돼요. 나오잖아요. 왜 어떻게 써요? 어떻게 돌려? 그러니까 다르다의 기준이 뭐냐면 보세요. 그 당신들 봤었을 때 지금 다정이가 아까는 여기 앉아있었고 지금 여기 앉아있잖아. 달라진 건 맞는데 왜? 당신들이 봤었을 때 안 달라진 거야? 보자. 당신들이 봤을 땐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달라졌잖아. 아까는 다정이가 여기 앉아있었고 지금은 여기 앉아있잖아. 당신들에서 보면 달라진 거 아니야 이게?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 물체가 여기 있다가 저로 옮겼는데 이게 달라진 게 아니야? 달라진 게 아니야? 하나 달랐어. 달라졌잖아. 다만 얘를 왜 같으냐면 다르다의 기준이 우리 시선으로 보지 말고 얘네들끼리 관계로 판단을 해야 돼. 다르다는 것은 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얘네들 관계로 봐야 한다는 거지. 이걸 보는 당신들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끼리 관계에 따라서 달라져야지만 달라진 거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다정이가 봤었을 때 처음에 여기 있었지만 너를 옮겨갔단 말이야. 너를 옮겨간 거지. 당신 입장에서 분명히 위치가 바뀐 게 맞아. 분명히 바뀌었어.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애들 입장에서 보자면 위치가 바뀐 게 아니야. 왜냐면 자 민경이 입장에서 민경이 지금 어떻게 민경이 이렇게 서 있다면 왼쪽에 누가 있고 다정이가 있고 오른쪽에 가연이가 있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민경이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따라서 원순위라는 건 뭐냐면은 다르다의 기준은 자기들끼리 관계를 통해서 달라져야만 다른 거다라는 개념이야. 사실 이거 분명히 달라졌잖아. 너희들 쳐다볼 때에서는 아니 이게 다르다고 그러지. 너희들 만약에 이런 거 신호를 만들어봐. 이 신호와 이 신호랑 같은 신호야? 만약에 말 만들어 치자. 난리 나지. 같다 이러면 그러니까 원순위라는 게 뭐냐면은 원순위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관계를 봤었을 때 다르다고 보는 거야. 이거 분명히 다른 거 맞아.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알리는 방법. 그러면 민경아. 네. 자, 이 세 명을 이렇게 일렬로 변환 방법 몇 가지지? 6가지. 그렇지. 원탁에 돌아앉을 때몇 가지지? 2가지. 두 가지? 왜 두 가지? 한 명 앉히고. 그렇지. 자. 자, 이제부터 원수형을 쌤 하러 나오도록 합니다.
민경이랑 가연이랑 다정이를 배열하는 방법. 민경이, 가연이, 그 다음에 다정이를 배열하는 방법이 6가지인데, 어떻게 배열하냐면, 자, 자리가 세 군데 자리가 있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가 있는데, 자, 1번 자리에 민경이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자리 배열하는 거야. 몇 가지? 그렇지? 그 다음에 민경이가 2번째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자리 배열하는 거야. 몇 가지? 그렇지? 그 다음에 민경이가 3번 자리에 왔다고 해서 배열하는 거야. 몇 가지? 자, 그러면 민경이가 첫 번째 자리에 있었던 거랑 2번째 자리에 있었던 거는 분명히 다른 거지. 맞지? 같은 방식으로 원수로 돌아간다. 자, 민경이가 여기 있었어. 여기 있는 상태에서 배열을 해. 몇 가지? 2가지지. 민경이가 이제 이쪽에 와서 배열을 하는데 중요한 건 아까 민경이가 여기 있었을 때랑 방법이 같아달라. 같아요. 그렇지. 그럴 땐 시알리지 않는 거야. 민경이가 여기 왔을 때 다시 한번 시알려고 하는 거야. 아까 민경이가 여기 있었을 때랑 같은 방법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자, 시험 문제 보다 보면, 이런 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 보자. 이 탁자에 10명이 이 탁자에 앉으려고 해. 10명이 이 탁자에 앉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가영아,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10명이 이 탁자에 앉는다.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10팩 나누기. 네,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자, 이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앉혔을 때 회전을 시키게 되면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10명 중에 1명 기준을 잡는 거야. 1번을 기준으로 잡는 거야. 1번부터 10번까지 다 생각하는 거지. 1번을 여기 앉히는 거야. 나머지 9명은 쭉 배열해. 몇 팩? 9팩이지. 그 다음에 1번을 여기다 앉히는 거야. 자, 그럼 비교한다. 1번이 여기 앉았지. 그럼 아까 1번이 여기 앉았을 때랑 절대 어떻게 회전한다 하더라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지? 몇 팩? 9팩이지. 1번은 여기 앉히는 거야. 또 9팩이지. 여기 앉혀도 9팩, 9팩. 여기 앉는 경우는 여기 앉는 경우가 똑같게 되는 거지. 따라서 9팩이 몇 개 있다? 5개. 너희들이 원순열이 원탁에 둘러앉아서 원순열이라는 개념이 아니야. 자기들끼리 위치들이 움직이면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틀어서 원순열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문제 해결되면 어떤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냐면, 이건 원탁이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지. 자, 이런 거. 이거는 원탁 정도가 아니라 삼각 탁자를 얘기지. 자, 똑같이 9명을 앉히는 거야. 그러면 한 명 기준을 잡아. 왜? 자기들끼리 달라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 그건 상관없어. 자, 1번을 기준을 잡고 여기 앉혔어. 나머지 다 배열하는 거야. 몇 팩? 9팩이지. 8팩이지. 그지? 1번이 여기 앉히는 거지. 다르지? 8팩?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1번이 있는 거랑 이건 다른 거야. 그지? 여기 있으면 뭐라고 해결했어? 1번. 그렇지. 1번 나오지. 따라서 8팩이 몇 개일까? 3개. 그렇지. 이렇게 해서 답이 되는 거야. 당시 이제 원탁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한 거야. 원순열은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개념 잡았다, 그지? 그러면, 보세요. 이 땅에 시험에 나오긴 나옵니다. 중간 문제로. 자, 4명이 가족이 원형 식탁에 앉았다. 몇 팩? 3팩. 그렇지. 이거는 뭐 너희들이 외워보라고 하는 쉽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쉽는 거고. 자, 응용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6명의 학생이 원탁에 앉았다.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라. 1번, 5팩이지. 2번, A와 E가 이웃하여 앉는 방법의 수. 하나가 더 추가됐지. 이웃한다는 것은 이렇게 묶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6개가 있는데, 여기서 A와 E를 묶어버렸으니까, 얘를 한 덩어리라고 본다면 총 몇 개를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5개를 원탁에 배열하게 되는 거니까 5개를 원탁에 배열하면 4팩인데 얘들 위치가 바뀔 수 있으니까 4팩 곱하기 2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복순열, 원순열에 대한 개념을 잡아봤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은, 이번에, 뭐요? 마우스. 마우스를 올- 붙여. 왜 올라가요? 깜짝 놀랐다. 올라가진 않고 그 속에 있는 거야.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올라가네. 올라가네. 아니다. 저절로 올라간다. 올라가네? 저거 뭐 이게 움직이는 제대로 고정 안 됐나? 그러니까, 움직이는. 싼 중복순열이라는 것은 순열의 친구지. 자, 순열이 뭔지 알자. 순서 있는 나열이지. 자,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합시다. 1, 2, 3, 4를 4개 중에서 2개 뽑아서 배열하면 몇 가지? 4P. 그치? 4P지. 어떻게 계산하지? 4개 중에서 2개를 뽑았으니까 자리는 2개가 만들어질 거고,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4가지가 올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가지. 3가지지. 중복 순열은 순열과 달리 한 번 썼던 것도 다시 쓸 수 있다는 개념이니까 다시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아서 숫자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역시 4개가 오고, 순열에서는 한 번 썼던 거 모르니까 3가지가 오지만 중복에 쓸 수 있으니까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얘는 16가지, 얘는 12가지인데, 이제 선생님 기호를 잘 안 써. 왜냐하면 기호를 쓰게 되면 정리를 잘 까먹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호를 잘 안 쓰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거지.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배열하라. 그 다음에 중복순열 4파이 2지. 파이는 뽑아서 배열하는 건 똑같은데 이 2개가 중복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수식으로 따진다면,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 3파이 5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냥 너희들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5개를 뽑아서 배열하는데 중복이 가능하지. 자, 5개를 뽑잖아. 그지? 자리가 몇 개 있다는 거야, 그러면. 5개. 그렇지, 5자리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자리 몇 개가 오실다는 거야? 3개. 그렇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정의를 생각해서 해나가고, 그러면서 3에 5승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자, N파이상. 몇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보면 125가 될까요? 5. 그렇죠. 그거죠. 이 파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531번. 1부터 6까지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에게 쓰기 바랍니다. 두 자리 정수니까 당연히 자리수는 2자리. 두 자리니까 중복 허락했으니까 여기 몇 개로 할 수 있지? 6. 36. 시험이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532번. 자, 532번. 사실 목소리 톤을 올리니까 목이 아파오고 세상에 항생기를 연유하고 있다. 10명의 학생이 OX 문제에 임의로 답하는 경우 수를 구하라. 이가 재밌는데, 그러니까 10명이 OX 문제 임의로 답하게 되면 몇 가지 경우가 나왔잖아. 20. 이해? 20. 그렇지. 이해 10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변도를 찍어갖고 확률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533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너무 정면 나왔네. 남자오네. 많아서인데 헷갈리는 경우, 이게 너무 헷갈리던데. 그럼 헷갈리던데. 4개의 우체통에 연애편지 3통을 넣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앞쪽이 3인지, 앞쪽이 3인지 헷갈려 하더라고. 이게 4파이 3인지, 3파이 3인지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우리 가연사막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 그래요? 당신은요? 3은 오! 벌써 여기 답이 달라지네. 다정이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까요? 3의 다정이야, 다정이야. 두근두근. 둘 다 사람. 3. 자,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앞으로 너희들 선생님 함수를 잘 만들 거야. 무슨 소리냐면,
4개와 3개 중에서 누가 선택하는지 잘 봐. 누가 선택하는 거야? 편지가. 그러니까 사실 자작해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에이, 설마 우체통이 편지를 선택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방법에서 지금 우체통에 가서 편지를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편지가 우체통을 선택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처음 헷갈릴 테니까 1번 우체통, 2번 우체통, 3번 우체통, 4번 우체통 있고 편지가 우체통이니까 잘 생각해보라고. 자, 편지를 우체통에 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경우 돼, 안 돼? 돼요. 되지. 안 돼. 안 돼. 이런 경우는 안 돼. 안 돼요. 그럼 이 편지를 갈 데가 없다 이거. 네. 오케이. 그러면 누가 선택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편지가. 편지가 우체통을 선택하려고 하면 되는 거지. 이해돼? 맞지? 맞잖아. 아까 편지를 들고 와가지고 우체통에 이리 와. 너 우체통 이리 와. 그러니까 이라는 거지. 우체통을 부르는 거지. 편지를 가만히 있고 우체통 이리 와봐. 맞잖아. 그런 거봐. 이래 되는 거야. 개념 적용 중에. 자, 편지가 3통이 있는데 우체통을 부르는 거지. 열어봐. 우체통. 그러면 2번 우체통, 3번 우체통, 1번 우체통. 가능해 안 가능해? 돼요. 가능하지?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1번 우체통, 1번 우체통, 3번 우체통. 가능하지? 네. 네. 그러면 이 방법을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게 뭘까? 요렇게 시작을 한번 더 해볼까? 그러면 이 방법이 뭐지? 몇 개 중에서? 네. 세 개. 편지가 몇 개 있었는데? 세 개. 야, 이걸 시작해야지. 이게 우체통 아니야? 우체통 몇 개 있었는데? 네 개. 4개 있었잖아. 이렇게 안 돼?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네. 이거 시작하는 거 아니야? 네. 몇 개 중에서? 네. 4개 중에서 몇 개 뽑아서? 세 개. 3개 뽑아서 배우는 거 아니야? 네. 맞잖아. 이거 좀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다가요. 잘해야지. 무슨 일인데? 네. 너희들 1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해. 누가 선택하는지를 생각해. 선택하는 놈 앞에다가 선택한 놈을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배열을 해봐. 요거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 얘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항상 선택하는 놈을 찾아내. 그래서 선택하는 놈을 앞에다 세워. 이렇게. 알겠어? 그럼 헷갈리지 마. 안 헷갈릴 거야. 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어떤 애는 왜? 이게 뭐 우체통 뭐 이런 우체통이 4개 우체통이 서로 같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다르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봐. 우체통이 4개가 다 똑같겠니? 생각해봐. 4개 우체통이 정말 똑같을까? 내가 아까 우체통을 1번, 2번, 3번 이렇게 했었잖아. 어떤 학생이 선생님 우체통이 똑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없으니까 똑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을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이 4개의 우체통이 구별이 된다고 봤을까? 안 된다고 봤을까? 됩니다. 상조 생각을 해봐. 야, 현실적으로 우체통이 다 똑같아가지고 내가 구별 안 되나? 그래서 그런 질문은 안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중이야. 자, 너희들 선생님 설명하는 게 뭔가 좀 색다를 거야. 색다를 거다. 왜냐면 너희들 일반적인 방법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 선생님이 내가 다른 선생님을 가르칠 때는 이 방법을 설명 안 해. 왜? 같은 수준이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 가르칠 때는 그런 설명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자, 그 다음에 같은 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처럼 1, 2, 3을 배열하면 몇 가지가 있어? 6가지.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1, 2, 이거는 너희도 외우고 있을 거야. 1, 2, 2를 배열하면 몇 가지가 있어? 어떻게 하는지는 있지. 다정 어떻게 하더라, 이거? 이렇게 하지. 이유는 알고 있지. 왜 이렇게 하지? 1, 2개가 똑같아. 그렇죠. 3팩은 1, 2, 3이 다를 때 배워가는 방법인데, 만약에 2개가 똑같다고 하면 처음 사람을 위해서
두 개가 똑같다고 하면 이 방법, 이 3팩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1, 2가 요 1, 두 개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배열된 게 있는데 그게 몇 개처럼 몇 개가 있냐면 2팩만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묻는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1, 3, 3, 3, 4 이걸 배열한다고 하면은 총 6팩에다가 얘 두 개, 이 6팩 안에는 얘 두 개가 다르다고 배열된 것은 나눠줘야 되니까 2팩, 요거는 3팩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거 같은 거 배열하게 되면 몇 팩입니까 일단? 분자는 7팩에다가 분모를 몇 팩으로 나눠야 돼? 2팩 4팩이 있어. 그렇죠. 선생님이 수능 특강을 문제를 좀 분석해 봤는데 출제 경향을 조금 알겠더라고. 어떻게 출제할 것인지 조금 보이던데 일단 이걸 모의고사를 좀 봐야 이제 어려운 문제를 참고로 얘기하지만 수능 특강에서 70% 내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수능 특강 70% 정도는 사실 안 봐도 다른 문제집에서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나오는데 다만 힌트 넣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려운 문제 풀 때 수능 특강에서 이제 조금 유명한 경우가 있어. 그런 문제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자, 커피를 1렬 배열할 때, 커피네. 마시고 싶다. 자, 모든 경우의 수는, 자, 여기들 알면 복습이다. 알면 복습이고, 모르면, 알지? 사소한 차이가 큰 점수를 차지하는 거야. 600에서, 200, 200. 궁금한 거 있으면 이 강의 녹화 끝나고, 뒤에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죠? 시간이 안 나오지? 2번, 알파벳 F가 가장 앞에 놓이는 경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앞에 놓고, 뭐지? 앞에 F가 놓이면, 남아있는 거, C, O, F, E, E. 그러니까 C, O, F, E, E. 이거 배열하면 되죠?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봅시다, 한번. 이것도 좀 중요하네. 수상한데 혹시 이게 이상하면 타지 마라. 선생님 여기도 부어주세요. 그럴까요? 왜냐면 이거 안 됐다, 자.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여자를 완전히 보호해야 대상이라고 생각했었거든. 요즘처럼 여자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주고 이렇게 이런 대상이었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남자 대상이 대상이 됐어. 그래서 그때는 여자들이 되게 청순하고 착하고 이쁜 애들이 누군데? 저 예고 지금 하나 친하게 하는 오 마이 갓. 자, 최대 공로입니다. 가연아, 설명이 좀 다르지? 평소보다. 그러니까, 다른, 비슷해? 다른 사람들 이렇게 강의하시더나? 그래? 모르겠다. 성격 안 되는 거. 뭐야? 오, 그렇게 능력이 되신 분이란 말이야? 자. 장난치는 거야. 왜? 아니. 아니. 왜? 자. A에서 B로 가는 방법. 자, 우선, 처음 온 학생들을 위해서, 자, 얘가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려면, 자, 어쨌든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검은색으로 가든, 파란색으로 가든, 어쨌든,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되고, 5칸. 그 다음에 위쪽으로 몇 칸? 100칸. 그렇지. 자, 따라서 얘는 오른쪽으로는 5칸 가야 되고 위쪽으로는 4칸을 가야 됩니다. 최단 거리로 가려면. 자, 그런데 이제 방법의 수가 뭐냐면, 자, 보세요. 오른쪽으로 3번 가고, 그 다음 위쪽으로 2번 갔다가, 오른쪽 2번 가고, 위쪽 2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바로 뭐를 배열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이거를 배열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이 말이지. 가정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자, 이것은 복습을 했다. 자, 따라서 참, 이 강의를 듣는 남학생이 그러더라. 너는 3학년이니까 그냥 2학년이잖아. 2학년한테 이 강의를 들으라고 시켰더니 선생님 제가 듣는 수준이 아니던데요.
나? 자기가 든 수준이 아니래. 수준이 높더래.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하면서 2학년이 듣기에는 그래서 조금 아는 내용으로 내가 너희들 알겠지만 조금 더 지금 내용으로 첨가하고 있는 걔가 못 알아듣겠단 말이야. 자, 목이 아파오네. 자, 그래서 이제 자 얘를 배열하게 되면 몇 팩? 9팩인데 요거 5개 있으니까 5팩 그 다음에 4팩. 건호야, 니 얘기하는 거야, 니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자, 시험 문제 보면 이렇게 시험이 안 나오고, 자, 이런 경우가 있지. 밑등기장.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X표 친 데는 갈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가냐가 이 문제입니다. 자, X표 친 데는 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피해가야지. 당연히 피해가야지. 뭐 날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아까는 이 방법으로 설명했는데 원래 이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하지 한번 얘기 좀 해볼게. 자, A에서 B로 가려면 경우를 잘게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냐면 너희들이 자 4칸 갔었을 때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봐봐. 민경아 4칸 가면 여기 1번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지. 또 여기에 가 있을 수 있고 여기 이렇게 갈 수 있다. 따라서 A에서 B로 가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A에서 1번 자리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A에서 2번으로 갔다가 B.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복수를 생각을 하시고 또 안다고 또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연아 네. A에서 2로 통과해서 B로 가는 방법 몇 가지지? 4 곱하기.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4팩. 여기서 여기까지는 총 4칸을 움직여야 되는데 4팩이지. 4팩에서 뭘 나눠야 돼? 3팩. 그렇지. 3팩에서 1팩. 이거지. 요거에다가 곱하기. 5팩. 그렇지. 5칸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2팩 곱하기 3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방법 더하기 이 방법 더하기 이 방법을 다 더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처럼 9팩에다가 5팩 4팩을 나눈 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2번하고 4번을 못 간다고 했지. 자, 2번하고 4번을 못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뭐만 지우냐면 친구야 잘 가라 뿅. 이 세 가지 방법만 구해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하고 이 방법하고 이 방법 통해서 가는 방법을 시작하면 되겠죠. 다정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민경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만약에 민경아 A에서 1번으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은 어떻게 구해야 해? A에서 1번으로 1 곱하기. 그렇지. 한 가지밖에 없지. 1 곱하기 그 다음에 그렇지. 이거 총 5칸입니다. 나누기 4팩. 그렇지. 잘했어. 이동하고 행동하는 거. 그래서 이거 이렇게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 이렇게 3개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옛날에 수능 이런 문제 안 나왔는데 보세요. 가이드가 안 답해 줄 거야. 녹화되는데 다음 녹화하면 참 타겠는데. 자, 옛날에 수능이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은 A에서 B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B가 여기가 아니라 B가 여기입니다. 여기 B가 아니고.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건 쉽게 출제가 됐지만 그때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됐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 말이지. 그렇지. 얘는 생각하는 게 여기까지 무조건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겠지? 그래서 A에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서? 여기까지 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A에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을 시작하면 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은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방법 곱하기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방법 곱하는 거로 문제가 풀렸더라. 그래서 답이 뭐였냐면 500분의 4팩 나누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똑같지? 네. 지금은 좀 쉬운 문제였지만 수능에서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었어.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고. 자, 그래서 중복조합은 지금은 오늘 단원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기본적인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그치?